반갑습니다. 한길 컨설팅 근두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작성하심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자소서를 실제로 작성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스킬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여러분 자소서를 보시면 NCS 기반, 그러니까 본인들의 경험에 기반한 어떤 내용을 적으라고 하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한 항목들이 보면 자소서를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항목들의 유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유형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 유형을 하나씩 어떻게 쓰면 되는 부분인지 정복해가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바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기존에 어떠한 사항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해결책을 도입해서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것을 묻는 항목이죠. 회사와 직무에 상관없이 모든 곳에서 도출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작성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상황 있죠. 그 문제 상황과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도입했을 때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첫 문장에 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글의 주제는 보통 글의 첫 번째 문장에서 좀 드러나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인 글들을 봤을 때 자소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사 담당자가 친절하게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물론 다 읽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 읽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작성한 자소서의 첫 번째 문장, 그러니까 핵심되는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계속 읽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은 먼저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안전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을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그 부분을 일단은 논하고 난 후에 그 다음 이제 실제로 그 문제 사항에 대한 해결책의 과정들을 드러내야 되겠죠. 일단 첫 번째는 그 문제 사항이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 사항은요, 중요한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객관적으로 문제 상황이어야 합니다. 아니면 뭔가 비효율적인, 문제는 없는데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다. 뭐 효율성을 높인, 개선한 그런 질문으로 변형돼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성립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되어야지 여러분들의 해결책에 대한 어떠한 당위성도 부여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요. 자, 그러면 그 문제 사항을 정확하게 언급을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떠한 해결책을 도입하면 좋을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를 그 다음 언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구체적인 해결책이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문제도 되게 디테일하게 나타났으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인과가 맞게 정확하게 언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해결책을 도입했을 때 어떠한 성과, 어떠한 해결이 될 수 있을지 그러한 예상치를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서두, 그래 서두 부분은 어느 정도 작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 실제로 이 해결책을 도입하기 위한, 마련하기 위한 그런 과정의 행동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행동, 시도의 과정을 이제 작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안 나올 수도 있기는 해요. 뭐 평탄하게 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드라마의 시청률을 높이는 것은 바로 갈등입니다. 갈등.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에 아니면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반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어떤 사건들이 좀 발생을 하기 마련인데요. 이런 것들을 기재해 주시면 굉장히
내가 이것들을 노력하는 것에 대한 빛이 더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 예를 들어서 동료가 내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과정이나 노력에 동의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것을 도입을 했는데 내가 예상한 것만큼 성과가 드러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어려움을 기재하셨으면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될까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나와야 되겠죠. 우리는 이거를 헤쳐나가야지 진정한 해결을 했다의 결과에 도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자, 그리고 뭐 도입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점을 맞이해서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어떻게 접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도입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있겠죠. 그 결과가 본인이 예상한 부분과 딱 맞아 떨어졌는지, 그러니까 성과로 나타났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언급을 해주셔야 되겠죠. 당연히 성과로 나타나야 되겠죠. 문제 해결 능력을 묻는 항목이니까. 자, 그러면 그 성과로 인해서 과연 내 주변의 동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나, 그리고 나에 대한 동료들의 평가는 어떠한 수준으로 변화가 되었는가, 이러한 부분까지 언급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얼추 끝이 난 것 같아요. 근데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자, 모든 자소서에는요, 끝부분에는, 마지막 부분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이게 100%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글자 수 배분을 함에 있어서 그게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것에 대한 이 과정에서의 느낀 점과, 그 다음에 이것을 향후 회사에서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에 대한 느낀 점과 적용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뒷부분에요. 자, 근데 만약에 글자 수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을 기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느낀 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 글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또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편적으로 한 1000자 정도 쓴다는 가정하에 이 적용점과 느낀 점까지 같이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쭉 작성을 하시면 아마 그 질문에 맞는 여러분들의 경험 기반의 자소서가 완벽하게 도출이 될 겁니다. 이렇게 듣기만 하면, 쭉 듣기만 하시면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씩 A4 용지에 적어보세요.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뭐, 절차대로 적고 그 스토리를 거기에 맞게 한번 풀어서 한 문장씩 아니면 두 문장씩 한번 적어보세요. 그 문장을 합쳐서 하나의 글로 나타내시면 훨씬 가독성이 높은 내용이 도출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성과를 드러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여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여야 됩니다. 내가 그 과정의 주체가 돼야 돼요. 그 과정의 주체가 되고 그 성과는 내가 도출한 성과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약간 조직적으로 행해졌던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이 조직에서 했던 그 모든 과정을 속출하고 계신다면 그냥 내가 한 거라고 작성을 하세요. 너무 과장된 범위가 아니라는 선 내에서. 그렇게 하셔도 여러분들이 설명만 잘할 수 있다면 자소서는 더욱더 그 질문에 부합할 수 있는 값진 내용이 노출될 것이고, 그리고 자소서의 어떠한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의 성과로 이것들이 명확하게 평가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내가 커버했던 범위를 조금은 내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넓혀서 작성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보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 이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자소서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스킬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부분, 다른 유형에 대해서도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